요즘 부동산 청약 시장을 두고 로또라고들 표현을 합니다. 그만큼 당첨되기도 어렵고 당첨되면 뭐 소위 대박이라고 뜻하기 때문일 텐데 지난해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가 발표됐고 12.16 대책까지 나오면서 부동산 시장의 신규 공급이 주춤하는 모양새를 보였죠. 2020년 대형 건설사들은 올해 신규 공급 물량을 크게 늘릴 예정이라고 합니다. 지난해 분양가 논란으로 미뤄졌던 대형 사업들이 상반기에 또 몰렸다는 게 업계의 설명인데 자, 오늘은 장재현 부동산 리서치 업체 리얼투데이의 본부장을 모시고 예비 청약자분들의 승률을 높일 수 있는 청약법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예,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오늘 기대하고 계신 시청자분들이 많기 때문에 네. 고견을 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작년에 밀렸던 신규 물량분이 올해로 또 밀렸다고도 하고요. 네네. 일각에서는 뭐 상한제 유예가 4월 말에 종료가 되기 때문에 이 부분을 좀 염두에 두고 이제 상반기에 좀 밀어서 하고 하반기엔 줄어들 거다 이런 얘기가 있는데 2020년은 어떻습니까? 실제 이제 작년 하반기까지 저희가 조사한 결과는 한 50만여 가구 정도가 계획돼 있었습니다. 네네. 근데 실제 이제 조사를 해보니 한 24만 가구 정도가 됐거든요. 결국에는 작년 하반기에 계획된 물량보다 절반 수준 정도가 됐고요. 이거는 이제 미정 물량은 이제 제외한 부분입니다. 예. 그리고 지역별로 살펴보면 경기도가 약 한 5만 4천여 가구 정도가 되고 서울이 한 4만 5천여 가구, 그다음에 인천이 한 3만 7천여 가구에서 수도권에만 약 한 14만여 가구 정도가 공급이 되고요. 예. 여기에 이제 광역시 중심으로 대구가 2만 2천여 가구, 부산이 2만 3천, 그다음에 충청남도가 한 1만 2천여 가구 정도가 이제 공급이 되는데요. 네. 이러다 보니까 이제 아무래도 지방 지역에 아마 공급이 좀 집중이 되는 어떤 그런 모양새가 보여지고 규제가 강한 서울 같은 경우에는 4만 5천여 가구 정도가 계획은 돼 있지만 실제 이게 분양을 할 수 있을지는 좀 미지수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난해에 비해서는 약 한 16%가량 물량은 줄어들었는데요. 예. 근데 이제 실제 이제 수도권에서 규제 지역에서 운영 물량이 얼마 정도 나오냐에 따라서 이 퍼센테이지는 좀 줄어들거나 늘어나거나 이런 것들이 좀 생길 것 같습니다. 결국에 관건은 지금 이제 눈치 보게 하고 있는 네네. 수도권의 네네. 소위 말해서 서울의 규제 지역의 대형 건설사들이 얼마만큼 예정대로 풀어주느냐 이 부분이 시장의 또 흐름을 좌지우지할 수 있다 이런 건데 네네. 공급 가구 수가 일단 줄어든 겁니다. 예비 청약자 입장에서는 야, 내 점수가 이렇게 낮은데 청약 넣어봤자 당연히 안 되겠지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으실 겁니다. 특히 20, 30대 분들은 작년층에 비해서 물리적으로 청약 점수가 낮을 수밖에 없습니다. 좌절하시는 분들이 많다고들 하죠. 자, 그렇다면 지난해 지역별 청약 점수는 과연 어땠을까요? 정창신 기자가 알아봤는데 리포트 보시고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작년 1월 말 서울 광진구 화양동에서 분양한 이편한 세상 광진 그랜드파크. 2단지 최저 당첨 가점은 0점입니다. 당시 1순위 청약에서 전용 115제곱미터 249가구 모집에 145가구가 지원해 1순위 마감에 실패하면서 가점이 없어도 당첨이 가능한 상황이 발생한 겁니다. 반면 작년 3월 대전 유성구에서 분양한 대전 아이파크시티 2단지는 당첨 최고 점수가 만점을 기록했습니다. 최저 가점도 무려 70점. 이렇듯 지난해 청약 시장은 지역이나 단지에 따라 양극화 현상이 심했던 것으로 분석됐습니다. 실제 부동산 리서치 업체 리얼투데이가 지난해 1월부터 11월까지 1순위 청약자들의 당첨 가점을 조사한 결과 서울은 최저 0점에서 최고 82점까지 당첨 가점의 폭이 매우 큰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구별로 당첨 가점을 살펴보면 강남구가 최저 25점에서 최고 79점, 서초구 최저 36점에서 최고 79점, 송파구는 최저 47점에서 최고 82점 등으로 나타났습니다. 경기 지역은 최저 0점에서 최고 82점, 인천은 최저 0점에서 최고 79점으로 나타났습니다. 서울경제TV 정창신입니다. 미달라면 0점도 지원만 했다면 당첨되는 게 청약이었다고 합니다. 이게 서울에서 청약 점수가 0점이 청약자가 당첨됐다고 하니까 몰랐어요. 정말로 몰랐고 저런 단지가 저 단지가 있는 건 알고 있었는데 어딘지 저도 알 정도인데 0점이었던 거 참 놀랍네요. 올해는 근데 초강력 규제가 있잖아요. 저 때하고는 달라진 게 12, 16 대책이 진짜 역대급 대책이라고 나왔는데 그러다 보니까 0점은 좀 힘들 것 같고 2020년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일단은 이제 지난해 어떤 성적들을 좀 살펴봐야 되는데요. 서울이 평균 53점 정도가 나왔고 아까 나온 것처럼 최저 0점에서 최고 82점까지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엔 이 양극화 현상이 굉장히 많이 일어난 거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분양가가 워낙 높다 보니까 뭐 이 정도 가격에 강남도 갈 수 있다. 뭐 이러다 보니까 이제 수요들이 막 분산되면서 좋은 지역으로 몰리다 보니까 그런 것 같고요. 반면에 지방 역시도 대전시가 평균 61점이었고 세종시가 56점, 광주시가 54점 정도였습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그 지방에서도 굉장히 청약 시장의 어떤 열기가 굉장히 뜨거웠거든요.
그래서 이제 내년엔 그러면 올해는 어떻게 될 것이냐. 그렇죠. 그게 제일 궁금한데 결국에는 이제 9억 초과되는 주택들에 대한 규제가 굉장히 규제가 강력해졌고 여기에다 이제 보유세라든지 이런 어떤 보유 여력들도 자금 여력이 안 되면 좀 쉽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결국에는 이제 서울에 있는 어떤 9억 원 이하의 중소형 주택이라든지 비규제 지역에 있는 어떤 수도권 외곽 지역 혹은 수도권 주요 지역에 있는 어떤 단지들의 어떤 청약 가점이 높아지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을 겁니다. 근데 지난해 같은 경우에 수도권 비규제 지역 역시도요. 뭐 광명시는 뭐 62점이 넘었고 안산시, 구리시, 뭐 고양시, 안양, 하남, 고양, 수원, 뭐 서울이나 서울 근교에 있는 택지지구나 위성도시들 혹은 신도시들 같은 경우에 대부분 다 평균 가점이 50점 이상 넘었거든요. 네. 그러니까 결국 이 말은 무엇이냐면은 지난해 강세를 보였던 지역들 같은 경우에도 비규제 지역임에도 불구하고 잘 되는 지역들 같은 경우에는 평균 가점이 한 50점 이상 넘어야 안정권에 들어섰고요. 또 지방에서도 마찬가지로 대대광 지역 같은 경우에는 청약 가점들이 50점 이상 넘어야 됐고 부산시장 안 좋았다고 하지만 부산 도심 지역 같은 경우에도 평균 가점이 50점 이상은 돼야 이제 당첨 안정권에 들었었거든요. 그래서 아무래도 아마 올해에도 역시 아무리 규제가 진행되고 있지만 오히려 서울에 강력한 규제가 되고 있기 때문에 서울의 어떤 전세 난민들이라든지 혹은 경기권에서 전세를 살고 있는 수요자들이 혹은 상기 신도시 분양이나 수도권에 있는 주요 신도시들, 택지지구들의 분양에 몰려들 가능성이 높고 또 아무래도 규제가 없기 때문에 대출 규제나 이런 것들이 좀 자유롭다 보니까 아무래도 수요자들이 많이 몰리게 되면 결국에는 이제 가점이 50점 이상은 돼야 어느 정도 안정권에 들어갈 수 있겠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워낙 청약 가점이 좀 낮은데 주요 지역에 들어가고 싶으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뭐 재건축 연한이 들어오는 대단지를 노려보신다든지 기존 주택 중에서도 뭐 중소형 주택을 좀 노려본다든지 이렇게 어떤 좀 더 청약이 아닌 기존 주택 쪽으로도 좀 알아보거나 혹은 미분양 주택 쪽으로도 어떤 청약 전략을 혹은 내 집 마련 전략을 좀 세우는 게 중요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눈을 좀 돌리는 것도 지금 필요하다. 네네. 궁금한 게 50점 정도면 굉장히 높은 거죠? 굉장히 높은 겁니다. 그렇죠. 예. 실제 이제 40이 되는 사람들이 자식이 한 명 있는 신혼부부라 하더라도 50점을 못 넘는 경우가 굉장히 많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주변에 50점 넘는 사람이 별로 없는데 네. 지방도 50점이 다 넘었다고 하니까 네네. 좀 깜짝 놀라기도 합니다. 오히려 대전, 부산 같은 경우에는 최고점 84점까지 나온 경우가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예. 그런 것들을 보면 굉장히 이제 청약 통장을 들고 있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있는 거죠. 네. 그러니까요. 12.16 부동산 대책에서 청약 거주 요건도 또 바뀌었습니다. 기간 요건이 바뀐 건데 1년에서 2년으로 바뀐 거는 또 들어보셨을 겁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언제까지는 전입 신고를 해야겠다. 계획 세우신 분들은 또 많지 않을 것 같습니다. 3기 신도시 말씀하셨는데 청약을 기다리고 계신 예비 청약자분들은 이번 리포트를 잘 보시고 청약 준비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번엔 이하라 기자가 준비했습니다. 2021년 말 천마을 시범사업 등을 거쳐 3기 신도시의 주택 공급이 시작됩니다. 남양주 왕숙, 고양 창릉, 하남 교산, 부천 대장, 인천 계양까지 총 2천만 제곱미터가 넘는 면적에 12만 2천 호가 들어섭니다. 정부가 3기 신도시를 개발한 이유는 단연 서울주택 수요 분산. 3기 신도시 중 서울과의 접근성이 가장 좋다는 평가를 받는 고양 창릉입니다. 이곳에만 총 3만 8천 가구가 들어섭니다. 3기 신도시를 노리는 예비 청약자는 늦어도 올해 해당 지역으로 거주지를 옮겨야 당첨 확률이 높아질 전망입니다. 12.16 대책에서 거주기간 요건이 강화됐기 때문입니다. 대규모 신도시의 거주기간 요건이 기존 1년에서 2년까지 늘어났습니다. 민간 택지 일반 분양은 1순위 조건을 갖췄더라도 거주 기간을 채우지 못하면 기타 지역으로 청약해야 하기 때문에 당첨 확률이 떨어집니다. 거주 지역 주민에게 우선 공급하는 물량도 있습니다. 66만 제곱미터 이상의 대규모 택지에서 공급되는 분양 물량은 전체의 절반이 해당 지역 주민에게 우선 공급되고요. 20%는 해당 시, 30%는 해당 도의 거주자에게 우선권이 주어집니다. 예를 들어 창릉 신도시 청약을 노린다면 경기 고양으로 올해 전입해 2년 이상 거주해야 20%의 최우선 공급 물량을 받을 수 있다는 겁니다. 서울경제TV 이하라입니다. 이번 3기 신도시 물량이 12만 가구가 넘다 보니까 참 물량이 적지 않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물론 노리고 계신 분들도 많이 계실 거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서울에 살아야 되겠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실 텐데
일단은 청약이 너무 어려워요. 이 둔촌주공 아파트 같은 경우에도 이게 12,000세대고 분양수가 절반 이상은 될 텐데 지금 100% 가점이다 보니까 차라리 다 포기하고 구축 노린다라고 하시는 분들도 계셔서 요즘에 구축의 가격도 오름세를 보이고 있다 이런 기사를 봤어요. 이 의견에 대해서는 본부장님 어떠십니까? 실제 지금 중소형 주택들, 특히 서울에 있는 그 5억 원 이하에 있는 주택들, 그러니까 이제 지금 흔히 얘기하는 도노강 지역이죠. 예. 그다음에 구로 그다음에 금천 이렇게 있을 텐데요. 그런 지역들의 아파트 가격들이 조금씩 오르고 있고 실제 전세 가격과 아파트 가격이 같이 오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올해 작년부터 이제 강남과 강북의 어떤 격차가 굉장히 많이 벌어졌고 실제 3배 이상 벌어졌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강남에 강력한 어떤 규제가 되고 구옥 초과 주택에 대한 어떤 보유세 규제라든지 대출 규제가 시작되면서 이런 어떤 저렴한 주택들이 있는 서울 외곽 지역의 그런 어떤 9억 원 이하의 주택들로 좀 많이 보고 있는데요. 그 KB국민은행 시세에 지금 보면 서울의 평균 아파트 가격이 9억 5,500만 원 정도 되거든요. 그러다 보면은 실제 모든 서울에 있는 아파트들이 다 규제 지역으로 들어가는 거거든요. 하지만 이제 지역별로 살펴보면 좀 편차가 있는데 부동산 정보업체 자료를 보면 이제 26개구 중에서 종로구가 한 8억 9천만 원 선에 그 평균 가격이 책정이 돼 있고 그다음에 동작구 중구가 비슷한 수준이었습니다. 그리고 서대문구가 한 7억대 초반, 그리고 강서구 동대문구가 6억대 후반, 그다음에 성북구 은평구 6억대, 그다음에 관악구 구로구가 5억대, 강북구랑 어떤 도노강 지역들이 약 한 4억대 정도로 책정이 돼 있거든요. 그래서 이 중에서 이제 서울에서 그럼 입주 30년 차 이상 된 재건축 재개발 아파트들이 많은 지역이 어디인가 봤는데 노원구가 8만 4천여 세대로 가장 많았고요. 그다음에 이제 강남구가 5만 1,600세대, 그다음에 송파구가 4만여 세대, 그다음에 도봉구, 양천, 서초, 영등포가 한 3만여 세대 정도가 됐습니다. 결국에 이 지역들 중에서 9억 원 이하의 아파트들이 많고 그리고 재건축 연한이 돌아오는 지역이 어디냐 봤을 때는 노원구, 도봉구, 구로구, 강서구 이렇게 나눌 수 있었거든요. 네. 그러니까 실제 이제 실수요자들이라면 앞으로 어떤 미래 가치, 그러니까 뭐 재건축 규제가 지금 당장 시행되고 있지만 앞으로 재건축을 진행할 수 있고 그다음에 9억 원 이하, 특히 5억 원대로 아파트를 매입 가능한 지역들이 이제 도노강 지역밖에 안 남은 거다 보니까 앞서 이제 앵커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그런 어떤 서울 외곽 지역에 실제 이제 투자 수요들이 많이 몰리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쪽의 아파트들이 지금도 많이 오르고 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서울 지역에 있는 평균 가격보다도 많이 낮은 상태에서 매물들이 많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이런 지역들을 좀 살펴보시는 게 좋고요. 특히 이제 청약 가점이 낮은 분들 같은 경우에는 서울의 분양주택을 좀 청약하기가 또 어렵고 또 신혼부부 특별공급이라든지 다자녀 특별공급 혹은 이제 신혼부부 특별공급에 관한 어떤 그런 주택들, 그러니까 공공물량들이 나오기 시작하는데 그런 주택들 역시도 가점이 안 된다면 좀 청약을 넣기가 좀 어려운 상황이거든요. 그렇죠. 이제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실수요자 입장에서는 올해 아무래도 전셋값이 많이 오르는 것들을 감안하면 이런 서울 외곽 지역도 괜찮다면 이제 서울 외곽 지역을 좀 주목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 하지만 이제 이런 지역들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오래된 아파트가 많이 있다 보니까 주거 여건은 굉장히 안 좋은 편이거든요. 그래서 좀 더 주거 여건이 좀 좋은 쪽으로 가겠다 싶으신 분들은 아무래도 수도권이나 어떤 경기도 주요 지역 신도시들, 그다음에 일기 신도시들 인근에 있는 새 아파트들을 좀 노려보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예. 네, 반드시 서울 중심부에 있는 신축에 대한 소위 로또 분양을 지금 노리는 건 좀 어려움이 따를 수 있는 시점이다라는 거죠. 가점이 안 되면 조금 어려울 것 같고요. 예. 그다음에 그 로또 아파트들 자체도 이제 9억 원 이상 아파트들은 이제 대출 규제가 진행되기 때문에 자금 여력이 안 되시는 분들은 사실은 이제 주택을 구입하기 매우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런 상황들을 감안했을 때는 어쩔 수 없이 이제 강북 지역을 좀 알아보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2020년 청약시장 전략에 대해서 리얼투데이 장재현